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과제 25조의 발표를 맡은 고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엄령 선포 이후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적은 계엄령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엄령 이후 경제 지표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CPI는 가게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값 100에서 115가 되면 물가가 15% 오른 것을 뜻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2024년 12월부터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계엄령 직후인 2025년 1월에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또한 계엄 전후 3개월 평균을 비교하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1.47%에서 2.03%로 올라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 자체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 역시 이후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는데요. 이번엔 소비자 심리지수 CSI를 보겠습니다. CSI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 직후 CSI는 87로 급락하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1월과 2월에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10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뿐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 심리도 악화되며 소비의 위축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계엄령 이후인 2024년 12월 전체 실업률은 3.3%에서 3.8%로 청년 실업률은 7.1%에서 7.5%로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미루고 소비자들도 지출을 줄이면서 수요가 위축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 실업이 장기화되면 경력 단절과 숙련도 저하로 인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단순한 경기 회복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실업률이 상승했는데요. 이번엔 물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보통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계엄령처럼 외부 충격이 클 경우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 역시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든 복합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제적인 시각에서 환율을 보겠습니다. 계엄령 발표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국내에서도 달러 수요가 급증하며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신용등급 하락 우려, 외국인 채권 매도로 이어졌고 결국 수입 원가 상승과 맞물려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환율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릅니다. 둘째, 기업의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가 낮아지면 환율이 오르기 쉬워지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 정책은 물가 고용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ISLM 모형을 통해 이자율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계엄령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화폐 수요가 늘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는 상승하고 국민 소득은 줄어드는 이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대 이론상으로도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면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자율이 물가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물가 상승이 억제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금리를 내려도 소비 심리가 위축돼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며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만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지표들을 ADAS 모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D는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AS는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노동시장과 공급망도 위축되며
AD와 AS가 모두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이 줄고 물가는 오르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치적 충격은 경제 구조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엔 ADAS 모델을 통해 계엄령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요는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줄고 총공급은 노동력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감소합니다. 이처럼 AD와 AS가 동시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중 충격이 발생하며 특히 CPI 상승세를 보면 공급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단기 불안정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ISLM 모형을 통해 계엄령이 총 지출과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국민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 선으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죠. 결국 소득 감소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압박이 실물과 금융을 함께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계엄령 이후 발생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 확대나 감세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완화적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지만 기대 심리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금융과 유동성 투입은 신용 경색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엔 중장기 대응책입니다. 첫째,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급등을 막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이지만 외환 보유고 소진과 시장 왜곡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나 공공부문 효율화 같은 구조개혁은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셋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울 수 있어 구조적 회복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엔 실제 정부가 시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약 10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으로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SOC, 사업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제도 개선과 금융사 유동성 공급 확대로 대외 신인도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의 단기 효과와 장기 부작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긴급 추경은 총수요 확대와 고용 유지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18조 원 재정 지원은 GDP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나 민간 투자 위축과 재정 여력 소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용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생력 악화와 공급 과잉 위험이 있으며 대외 신인도 관리도 환율 안정에는 효과적이나 금융 규율 약화 등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가, 실업률, 환율, 이자율 모두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쳤고 ADAS와 ISLM 모형을 통해 실물과 금융 전반이 동시에 위축되는 구조적 충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일관성과 신뢰 회복 중심의 대응이 불확실성 시대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조사를 맡은 경영학과 김강원입니다. 이상 PPT 제작을 맡은 문헌정보학과 이승규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경영학과 이하연입니다. 회계사를 맡은 연구원이었던 권단수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화공생명공학과 정우영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교육학과 하서진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한현빈입니다.